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장입니다. 미중 간의 무역 갈등이 극에 이르고 있음에도 중국인들의 아이폰 사랑은 놀라울 정도입니다. 유독 애국주의 소비가 심한 중국에서 중국인들이 타 제품과는 달리 아이폰에 열광하는 이유 중 하나로는 애플이 중국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 오랜 시간 공을 들였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일례로 애플이 최근 공개한 새 스마트폰 아이폰 14 시리즈에 중국 반도체 업체 양즈 메모리 테크놀로지가 만든 낸드 플래시를 채택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고 밝혔는데요. 그동안 아이폰에 장착되는 낸드 플래시와 D램 대부분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공급해왔는데 애플은 중국 업체 쪽으로 메모리 공급선 다변화로 국내 업체와 가격 협상에서 우위를 가지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지난 9월 14일 아이폰 14가 중국의 각 도시들을 중심으로 정식 판매가 진행되자 오전부터 수많은 이들이 줄을 지어 구매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곳은 중국 광저우에 있는 애플 전용 판매처인데 가게가 오픈되기 전부터 수백 명이 줄을 지어 대기하고 있었으며 이 가운데는 5대 이상, 심지어 10대 이상 애플 핸드폰을 구매한 이들도 적지 않았는데 이는 구매하지 못한 이들에게 우리 돈으로 15만원에서 20만원가량의 웃돈을 얹어 되팔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애플이 중국에서 이렇게 잘 나가는 반면 삼성은 2013년 이후 8년 연속 하락, 작년 7월부터 중국에서 점유율이 1% 이하로 떨어지며 고전에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런저런 이유가 있지만 글로벌 시장조사 업체인 카날리스는 지갑을 여는 중국의 주 소비층인 30, 40대들의 머릿속에 박힌 2016년 8월 발생한 삼성의 노트 7 폭발 사고가 지금도 삼성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想问一下，三星公司对我这个正常的消费者使用这个 Note 7手机，然后并且发生了一个这个爆炸事故之后，有什么说法？因为我认为一个具有责任的这个企业，它不应该以各种各样的理由拒绝去受理这个售后时间，是吧？我希望三星能对这个将近20万的用户做出个正确的说明，或者是赔偿或者道歉什么的。现在他开始召回了，不可能一有错误召回就结束了。 삼성전자는 2018년 심천 통신장비 공장과 천진 스마트폰 공장 가동을 멈췄으며 2019년에는 해주의 스마트폰 공장을 철수, 2020년에는 소주의 PC 공장 문도 닫은 상태입니다. 현재 중국 서안의 메모리 반도체 공장과 소주의 가전 및 반도체 조립 테스트 공장 정도만 운영하고 있어 중국에서 완전히 발을 빼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6월 중국 청년망에 39개 삼성 생산 라인 공장의 철수와 관련된 보도를 보면 삼성은 지금까지 중국에서 166개 회사에 투자를 해왔는데 여기에는 39개 생산 기업과 44개 이르는 판매 기업, 10개의 연구소 및 73개의 지점 영업소가 포함되며 업무 범위 또한 전자, 금융, 중공업, 화학 등 광범위한 영역에 걸쳐 모두 12만 명의 현지 직원들을 채용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위에 삼성과 관련된 협력업체까지 포함하면 대략 60만 명의 고용 창출 효과를 기록한 것으로 해당 지역 경제를 삼성이 거의 먹여 살린 것으로 나타난 점입니다. 리우 카이밍 당대사회관찰연구소 소장은 2019년 9월 중국 해주에 있는 삼성 스마트폰 공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는 대략 1만 명 정도였으며 협력업체를 포함하면 3만에서 5만가량이 삼성의 밥을 먹고 있었는데 해주 공장이 문을 닫으면서 관련 업체 100여 개가 동시에 파산, 지역 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물론 중국 언론들은 2019년 삼성 철수 후 유령도시가 된 해주에는 다시 그 자리에 TCL 통력전자 회사가 들어와 지역 경제가 활기차게 돌아가고 있어 삼성 철수의 후유증은 완전히 사라졌다고 보도하고 있지만 지난 8월 삼성이 철수한 3년 후 해주 지역 모습을 다시 찍은 영상과 설명을 들어보면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활기차게 돌아가야 할 공장이 아직도 직원 모집 중에 있었으며 회사의 근처는 한산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삼성 직원들을 실어 나르던 대형 버스가 주차하는 주차장은 전기차 충전소로 쓰이고 있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던 육교는 왕래가 없었는지 도색이 전부 바랬고 더럽고 낡아 있어 관리를 받지 못한 모습이었습니다. 퇴근 시간이면 북적이던 공장 건너편 번화가도 한산하긴 마찬가지입니다. 가끔 오고 가는 사람을 제외하곤 인적조차 드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지역의 한 주민은 과거 삼성이 있을 때는 1만 명이 넘는 직원들을 수용하기 위한 6, 7층짜리 빌딩만 100여 개에 달하는 등 그야말로 20년 동안 이곳 해주시의 지역 경제를 먹여 살렸는데 삼성 철수 후 지금은 해주에서 100km 밖에 있는 동안 지역에까지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삼성은 이 해주에 있는 마지막 스마트폰 공장을 폐쇄할 때 퇴직자들의 일자리를 알아봐 주는 것은 물론 여느 중국 기업이 하지 않은 퇴직금 지급에 최신형 핸드폰과 브랜드 시계까지 선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배는 이미 떠난 상태라 할 수 있습니다. 삼성은 이미 내년 7월부터 베트남에서 반도체 부품을 생산하기로 밝히는 등 이른바 고부가가치의 차세대 반도체 패키지 기판 생산 능력을 대폭 확대하기 위해 중국이 아닌 베트남에 집중 투자하기로 결정, 모두 1조 3천억 원 이상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그동안 단순 조립만 하던 베트남이 위와 같은 고부가가치 사업을 유치한 것에 놀란 것일까요? 중국의 관영매체 관찰자망은 지난 9월 16일 삼성이 베트남에 가동을 하던 스마트폰 공장을 중국 서안으로 돌릴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관찰자망은 삼성이 웨이보에 올린 8초짜리 동영상을 통해 관련 사실을 알렸다며 올 4분기 베트남에 가동하려던 공장을 중국 서안으로 옮길 가능성에 대해 삼성 수뇌부가 최종 선택에 들어갔다고 전했습니다. 해당 매체는 관련 소식을 접한 중국의 언론들이 서안시의 개발위원회와 투자 합작을 담당하는 고위 관계자들에게 모든 라인을 다 동원해 물어봤지만 이와 관련하여 서안시는 삼성 측에게 정식으로 문의했으나 그 어떤 답도 듣지 못했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서안시는 서안에 아직 삼성의 메모리 반도체 공장이 운영되고 있어 삼성이 다시 돌아올 가능성은 높은 편으로 최대한 모든 방안을 다 동원해 삼성의 긍정적인 답변을 얻으려 노력할 것이라는 서안시 고위층의 발언을 전했습니다.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서안시가 이에 대해 삼성 측의 어떠한 답도 듣지 못하자 중국의 관영매체인 관찰자망이 직접 삼성에 취재를 요청했지만 역시나 어떤 답도 얻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콧대 높기로 유명한 중국의 관영매체와 서안시가 삼성이 올린 8초짜리 동영상에 온갖 기대를 품고 이를 직접 확인하기 위해 안달이 난 것입니다. 또한 해당 매체는 현재 글로벌 기업들이 중국 대신 인도나 베트남을 차세대 투자 지역으로 선정하고 있는데 이번에 중국 당국이 직접 나서 베트남에서 다시 중국으로 삼성 공장을 유치시킨다면 이는 또 다른 의미를 갖게 되는 것으로 당국의 적극적인 태도가 중요하다며 당국이 직접 나서기를 주문하기도 했습니다. 관련 소식을 접한 중국 네티즌들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삼성이 예전 중국에서 문 닫을 때 직원들 보상금 다 챙겨주고 한 거 생각나네. 아, 정말 강변적인 소식이네. 오랫동안 삼성을 좋아한 나 같은 사람들은 가격이 130만 원이든 150만 원이든 무조건 삼성폰 살 거야. 주변에 삼성폰 쓰는 사람이 있던가? 나는 샤오미 쓰다 지금은 화웨이로 갈아탔는데 국산폰 써야지. 삼성이 현명한 선택을 하네. 화웨이는 판매량이 감소 중이고 애플에 요즘 빡친 사람들도 증가하고 있고 삼성이 기회를 잡으려 오는구나. 삼성이 중국에 다시 공장 짓는다고 누가 삼성폰 사는 사람이 있을까? 삼성이 중국에 오는 거 적극적으로 환영해야 합니다. 그래야 서로 윈윈하죠. 삼성이 와서 많은 사람들의 취업 문제 좀 제발 해결해 줬으면 합니다. 삼성이 중국에 오면 매기 효과를 일으킬 것이니 환영해야 합니다. 중국 기업들이 노동자들을 어디 사람 취급이나 하나요? 삼성 같은 그룹이 와서 경쟁해야 국내 브랜드들이 정신 차리고 품질 높이지. 하지만 서안시 측은 삼성에게 이와 관련한 그 어떤 답변도 듣지 못했다. 이거 참 슬픈 말이네요. 최근 삼성전자는 2013년 한때 6만 명이 넘던 중국 내 임직원의 숫자가 급감해 현재는 1만 명대로 주저앉았다고 밝혔습니다. 미중 분쟁과 중국의 봉쇄 정책으로 인한 공급망 불안으로 중국을 벗어나 거점을 옮기는 것인데 이게 과연 중국에게 무슨 좋은 점이 있을까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